근데 또 그래도 의심되는 건 많잖아요. 그럼 처벌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선 김은혜라는 분이 강미경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미경의 사망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망한 강미경 씨의 보험금을 수령하겠다고 강미경의 친모, 노모와 언니가 보험사에 찾아오죠. 그런데 보험 가입할 때 했던 강미경이라는 사람의 서명과 보험금을 찾겠다는 언니라는 사람의 서명이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 강미경이 사망했는데 이 강미경의 딸의 보험금을 수령하겠다라고 찾아온 사람, 이 사람은 죽은 강미경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강미경. 김은혜 씨의 실종 강미경, 보험금 수령의 미스터리 강미경, 딸의 보험금 수령 강미경,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따져보면 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위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인 입증을 하고 살인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시신이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미경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검색 기록이 있어요. 매수밀. 그리고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지인의 증언이 있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강미경이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사망할 사람을 찾고 살해를 했다. 이걸 이제 입증할 수는 있었죠. 결국 강미경은 경찰에 의해서 형사 입건되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요. 이때 적용된 혐의가 살인, 사기, 시체 은닉 등 13개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1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에서는요,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나 자연사 또는 자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은 살인의 혐의가 인정된다 라면서 강미경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2심에서 청천벽력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 어떻길래 안 돼요? 네, 2심 강미경의 항소로 이루어진 항소심에서는요, 재판부가 피고인의 살인 범행과 직접 밀접한 관련성 있는 간접 증거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라면서 이 강미경은 김은혜 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 강미경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 너무 열받는다. 아유, 참. 아니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살해는 안 했는데 시체를 은닉했다? 은닉했다고. 남이 살해한 거를 이 사람이 이유 없이 은닉해줘요?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살인을 했으니까 은닉을 내가 한 건데 은닉죄만 포함되고 살해죄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한 건 확인하겠는데 사망을 살인의 방법으로 사망하게 했느냐, 아니면 본인의 주장처럼 자살의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혹이 병이나 사고사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항소심의 입장인 거죠. 증거를 찾고 근데, 싶다. 내가 찾고 아니, 싶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배석기 전 검사는 이와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배석기 전 검사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어떻게든 검사님이. 저로서는 사실 1심 판결이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생각 절대 못 했는데 그 결과를 듣는 순간 저는 뭐 눈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이 없나? 내가 증거 수집을 잘못했나? 내가 공소 유지를 잘못했나? 이런 자책감 때문에
너무나 눈물이 났었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피해자한테 그 미안한 마음을 갖다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심 판결 논리대로라면은 정말 모든 살인자들이 진짜 뭐 사람을 갖다가 살인해놓고는 사체만 감추거나 화장을 해버리면은 맞아. 다 법원에서 이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되게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죄가 선고된 마당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로서 상고 이유서를 갖다가 잘 작성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검사직을 걸고 검사의 옷을 갖다가 벗는다는 그 심정으로 또 절박한 감정을 갖다가 그 상고 이유서에 담아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분 같아요, 검사님이. 멋있다. 살인자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해한 후 사체를 화장하는 등 은닉하라. 그리고 잡히면 부인하라. 부인 내용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도 된다. 어차피 법원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다르게 사실 인정하여 무죄 선고할 테니 그러면 완전 범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원심의 판결은 외로운 피해자를 2번 죽이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법조인으로서는 써서는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절박하고 또 피해자의 그 억울한 죽음을 너무나 풀어주고 싶었기에 저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글까지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절절한 심정의 표현이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공사님. 그러니까요. 예,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배석기 전 검사는 자신의 검사직을 걸고 상고 이유서를 작성했을 정도로 이 강미경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우리 형사사업제도의 통계를 보면은요, 상고를 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2심 판결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95%였습니다. 30은 법률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법 적용이 잘못됐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항소심이 받아들여지는데 5%의 그런 확률이라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검사의 심정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이 배석기 검사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상고를 했습니다. 검사님 마음이 저희 마음이랑 똑같네요. 꼭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그래서 상고심이 열렸고 대법원의 선고 당일 판결문을 이제 재판장이 낭독을 하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피해자의 사망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위법 사유에 해당된다 라면서 파기환송이라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네.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2심으로 돌려보내는 절차. 이것이 이제 파기환송이라고 하거든요. 그 5%에 해당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다시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와. 그러니까 강미경 씨한테 명백한 죄를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철저하게 살해 방법을 준비해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살해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을 들어 강미경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어 강미경 측에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상고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와. 그래서 결국 강미경은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미경의 엄마 역시 사기와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그리고 어린 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강미경의 이 무기징역 확정 선고는 당시 이 배석기 전 검사에게도 또 다른 의미였을 텐데요. 선고가 나오고 어떤 심정이었을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살인 무죄가 났을 때 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는데 살인죄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그 피해자의 억울함을 갖다가 풀어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진짜. 제가 그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필 규정이라는 것이 모든 사물의 이치는 결국 올바름에 이제 귀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는 처벌을 받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이 가장 어렵고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끼고 또 피해자에게 뭐 위로가 되어서 제 나름대로는 좀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야, 2010년에 있었던 살인 사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세 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수사 형사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직접 증거가 없고 이렇게 간접 증거만 있는 강력 범죄에서는요. 이 수사 경찰과 담당 검사 간의 이 사건 해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님이 대법원에 또 상고해가지고 살인을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김은혜 씨의 원혼을 달래주기도 하셨지만 그런 판례를 남겨가지고 이정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많은 현장에 있는 수사 형사들이 이런 간접 증거로 다툼을 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사 형사 한 사람으로서 배석기 검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강미경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한 여성의 욕심 때문에 이제 겨우 삶의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한 젊은 여성이 안타깝게 희생됐는데요. 강미경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라는 엄벌이 사망한 김은혜 씨의 외로움과 억울함을 다 달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이나마 고인에게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